마치 김기현 대표가 대통령만 바라보는 해바라기처럼 보인 거거든요. 네. 그럼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아니면 아니 된다는 이야기를 전달을 해야 하는데 그런 전달이 안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공천 자체를 대통령이 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패배의 책임이 대통령한테 가야 한다 이런 얘기를 나오고 있잖아요. 그건 제가 볼 때는 김기현 대표의 잘못도 상당히 있다고 보고요. 총선 6개월을 앞두고 지금 참패의 민심이 확인됐기 때문에 이걸 어찌되었든 데이터상으로도 뒤집으려면은 그냥 변화가 돼서는 안 되고 혁신적 변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국민의힘 내부 당직자분에서 아까도 지금 방송에 나왔지만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가 그 비대위에 준하는 혁신위를 출범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그게 가장 큰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가운데 있는 이 앵무새인 것 같죠? 앵무새가 김기현 대표입니다. 한쪽에서는 용산이랑 지금 소통을 하고 있어요. 소통, 이상무. 네,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선 사퇴하라니까. 네. 사퇴하라니까 라는 얘기를 손으로 이렇게 지그시 밀고 있죠. 제목이 분통과 소통입니다. 이쪽은 분통, 저쪽은 소통. 네. 분통과 소통 한가운데에서 땀을 흘리는 김기현 대표의 모습이 오늘 중앙일보 만평입니다. 네. 홍석준 의원님. 네. 어떻게 보셨어요? 좀 만평이 상황을 잘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다라고 보십니까? 예, 뭐 만평이라는 게 뭐 짧은 한 컷에 많은 것을 담아야 되니까 그런데 저는 뭐 상당 부분 시사하는 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집권 여당 대표는 당연히 대통령과 밀접하게 이제 그 정책적으로나 뭐 인사적으로나 뭐 선거 관련해서도 밀접하게 이제 의사소통을 해서 보조를 좀 맞출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민주당 시절에 문재인 정부 때는 뭐 지금보다 더 대통령실과 그 민주당이 그렇게 이제 했었는데 사실 지금 모든 것이 결국은 이제 용산이 다 했다 이런 식의 어떤 프레임이 있습니다. 모든 어떤 정책도 용산에 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대부분 좀 문제시 내지는 조금 이슈가 되는 이런 어떤 것들은 전부 다 용산 내지는 대통령이 했다는 이런 어떤 게 있는데 사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가 이제 없는데 그런 것을 자꾸 좀 이제 몰아가서는 안 된다. 대통령실과 당과의 관계는 항상 건전한 어떤 긴장 어떤 바탕 위에서 저는 이제 해야 된다 보고 현재도 뭐 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이제 있을 겁니다. 앞으로는 어제도 나온 이야기에서 네. 대통령실과는 이제 제대로 이제 할 말도 당연히 해야 된다. 대통령실도 바라는 것도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런 거라고 좀 볼 수가 좀 있는 상황이죠. 예를 들면 김태우 이번에 후보 공천에 대해서 사실은 저도 방송에서 과연 우리가 공천을 하는 것이 맞나 특히 이제 공익신고자라고 하지만 이제 됐지만 그러나 결국 경선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을 다 또 대통령실이나 또 대표가 했다 이렇게 또 말하기 도 상당히 조금 곤란한 상황입니다. 네. 상당 부분 또 시사하는 바도 있지만 하지만 또 정부 여당은 같이 좀 가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도 또 같이 하셨어요. 네. 근데 어제 저희가 국민의힘 의총 결과, 의총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를 좀 계속 짚고 있는데 사실 의총이 시작되기 전부터 뭔가 좀 부글부글한 그런 낌새가 있었습니다. 네. 서병수 의원이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거든요. 김기현 대표, 대통령실만 쳐다볼 게 아니라 국민의 소리를 앞서 전달할 결기가 있는가 그럴 것가 없다면 물러나라. 집권당 대표라는 자리는 당신이 감당하기에 버겁다. 굉장히 직설적이고 비판적인 메시지입니다. 근데 서병수 의원이 사실 굉장히 좀 중진 중에서도 무게감이 있는 중진이죠. 서병수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건 김광삼 변호사님. 네. 사실 단순히 그냥 글 하나 올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더 큰 생각이 뭐가 있고 뭔가 후속에 뭐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집권당 대표라는 자리가 당신이 감당이 버겁다. 이 말은 까미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좀 엄청난 모욕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서병수 의원의 저 말이 뭐 물론 저 말에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비판할 수 있죠. 근데 좀 저는 사적인 감정이 좀 있는 그러한 말이라고 봐요. 사적 감정이 있다. 네, 그렇죠. 이제 앞으로 공천 과정이랄지 여러 가지 지금 돌아가는 어떤 형세 자체가 아마 서병수 의원도 본인에게는 좀 불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지금 이번에 강서구청 보궐선거 이제 결과가 나오면서 뭐 공천이랄 때 여러 가지 많이 문제점이 있죠.
그러면 저는 근본적인 거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요. 아까 윤상희 의원이 그런 말 했잖아요. 단결과 분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변화와 혁신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김기현 대표 자체가 사실은 저렇게 비판받는 건 마땅해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언론도 마찬가지로 국민 입장에서 보면 마치 김기현 대표가 대통령만 바라보는 해바라기처럼 보인 거거든요. 네. 그럼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아니면 아니 된다는 이야기를 전달을 해야 하는데 그런 전달이 안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공천 자체를 대통령이 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패배의 책임이 대통령한테 가야 한다 이런 얘기를 나오고 있잖아요. 그건 제가 볼 때는 김기현 대표의 잘못도 상당히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당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변화와 혁신이 있어야 한다. 단순히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하는 게 아니고 네. 또 그런 이미지를 줘서는 안 되고요. 어떤 정책이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국민의 목소리도 과감하게 전달하는 독립적인 본인의 어떠한 정치색을 갖고 있는 그런 대표가 돼야지 용산만 바라보는 해바라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쓴소리를 하셨습니다. 용산만 바라본 해바라기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서병수 의원이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모욕적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세게 비판을 했죠. 그럼 그렇게 할 각오가 없으면 물러나라. 그 자리가 버거운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물러나라는 얘기를 서 의원이 먼저 제일 처음 한 게 아닙니다. 가장 먼저 얘기를 공개적으로 자신의 SNS에 올린 사람은 홍준표 대구시장이죠. 홍준표 시장이 뭐라고 했었느냐. 패전의 책임은 장수가 지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장수, 김기현 대표가 패한 강서 보선의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도 방송에서 이 얘기를 좀 전해드렸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좀 다른 해석이 나왔습니다. 심평 변호사, 네,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라고도 불리기도 하는 심평 변호사가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홍준표 시장 패전 책임은 장수가 지는 것이란 말을 하면서 강경한 자세로 선두에 나섰는데 홍 시장이 말하는 장수가 김기현 대표를 가리키는 게 아니다. 윤 대통령을 가리키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이 다음 차기 대선 주자로서 뭔가 이 보수 세력을 갖고 오기 위해서 이러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해석을 했어요. 주원규 의원님. 네. 심평 변호사의 해석 어떻게 오십니까? 김기현 대표가 아니라 윤 대통령이라고 봤는데요. 저는 앞서 나가신 표현인 것 같아요. 예, 좀 너무 앞서 나가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공천에 어떤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거는 맞죠. 어때 김태우 그 후보자에게 사명권을 부여했고 그걸 통해서 공천의 어떤 뭐 보이지 않는 흐름을 이렇게 내놓은 거는 사실이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그거 카드를 받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김태우 후보자를 다음 총선의 어떤 카드로 사용한다든지 이제 그런 활용법들을 대통령실과 소통을 해야 될 책임은 김기현 대표에게 전적으로 있던 것이죠. 그러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이 말한 장수는 여기서는 김기현 대표를 말하는 게 정확하다. 네. 지금 심평 변호사가 너무 이거를 확대 해석을 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겠고요. 그리고 저 앞서서 아까 서병수 의원이 하신 말씀에 저는 좀 서운함이 느껴지는 거는 네. 원외 인사들은 지금까지 여당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지 이준석 전 대표 다 쓴소리를 해왔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점잖으신 건지 모르겠지만 그 전까지는 그렇게 가만히 계셨으면서 지금 와서 이런 말씀 하시는 게 저는 조금 비겁해 보입니다. 오히려 지금 이전부터 그런 어떤 결기를 가지시고 그러면 원외 주자가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원내이신 의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어야죠. 더불어민주당을 봤을 경우에 비명 의원들은 그런 이른바 팬덤의 그런 욕설들을 각오하고라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결기들이 부족한 상태에서 서병수 의원님도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을 했지만 너무 늦게 말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본인도 반성이 필요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사실 지금 이런 얘기들이 김기현 2기 체제로 간다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약간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나오는 얘기인 건데 근데 2기가 잘하면 또 사실 이게 덮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김기현 2기 체제가 어떻게 할 것인가?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김기현 2기 지도부로 일단 봉합, 오선 패배 후폭풍 지속될 듯. 네. 2기로 일단 봉합을 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음 기사 이어서 보겠습니다. 김기현 수도권 충청 중심 전진 배치, 국힘 당직에 유이동, 성일종 등 거론. 유이동 의원 저희 평택이죠. 수도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성일종 충청입니다. 그러니까 국힘 당직의 수도권 충청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건데 요거는 직접 얘기를 좀 들어보고 올까요? 윤지혁 원내대표의 얘기 들어보고 오시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선은 조금 마무리가 됐을까요? 여기서는 통합형 그리고 수도권, 충청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진 배치된 형태가 될 것입니다. 당의 혁신 기구와 총선 기획단을 설법을 시키겠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영입위원회를 조성해서 활동을 할 그런 계획도 말씀드렸습니다. 임명직 당직자들에서 사퇴를 했습니다. 이 문제를 뭐 야당의 주장이 문제가 아니고 국민의 입장에서 또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것이지.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 구체적으로 당직 인선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신임 사무총장 후보군의 개파색이 옅은 김도읍, 부산이죠. 성일종, 충남이죠. 그리고 신임 정책위 의장인 비윤계인 유이동 의원, 경기 평택입니다. 여기가 좀 후보군으로 꼽힌다. 당 지도부는 영남 홀대론을 감안해 영남 출신 인사도 최소한 1명 이상 합류시킬 계획이다. 네. 이번에 강서 보선을 치르면서 지도부가 다 영남권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대로 전략을 못 짠 거 아니겠느냐. 수도권 민심을 몰랐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수도권, 충청 전면에 배치하겠다, 전진 배치하겠다라고 김기현 대표가 또 직접 얘기를 하기도 했었죠. 근데 지금 보면 홍석준 의원님, 네.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에 유이동 의원을 넣고요, 충청에 성일종 의원을 넣고, 근데 지금 한 자리 지금 놓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당직자 지역 배치만 하면 수도권 위기론에 잘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물론 뭐 사람 뭐 몇 명 바꾼다고 뭐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이제 워낙 이번에 이제 선거의 예상 외의 스코어로 이제 지면서 그동안 뭐 수도권 위기론을 이제 이야기한 배경에는 이번에 이제 당 대표, 원내 대표가 전부 다 이제 영남 출신이고 더 나아가서는 또 그 정책위 의장이라든지 사무총장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정책이라든지 사무총괄 하시는 분들도 다 수도권이 없다 이런 좀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번에 이제 수도권에 이제 인사를 최대한 배치할 생각인데 이제 고민은 저희가 지난 21대 선거 때 워낙 수도권에서 많이 졌기 때문에 인사풀이 사실은 많이 없는 게 저희 당의 지금 현재 고민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인사는 이제 당 대표 그렇게 이제 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결국은 정책과 인물로 다음 이제 총선에 이제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측면에서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저희가 좀 쓴 약을 미리 맞았다, 쓴 주사를 미리 맞았다 생각하고 그런 어떤 각오로 지금 이제 일을 하고 생각과 행태를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사람 바꾼다고 다 바뀌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인식을 좀 그렇게 갖고 갈 생각이다. 영남당이라는 얘기 비판을 좀 벗어나겠다라고 말씀을 지금 주셨어요. 근데 지금 이번 강서 보선 참패 이후에 윤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사 볼까요? 윤 대통령 차분하고 지혜롭게 변화를 추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주원규 의원님, 네. 윤 대통령이 지금 생각하는 차분하고 지혜로운 변화가 지금 국민의힘에서 하는 이 변화랑 맞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결이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다. 네, 일단 긍정적인 건 윤 대통령님의 워딩이 조금 많이 가라앉히고 순화되셨다. 네. 차분하다, 지혜롭게 이런 순화됐다라는 표현 자체는 좋지만 변화라는 것 자체와 차분함은 어울리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변화가 그냥 차분하고 조용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총선 6개월을 앞두고 지금 참패의 민심이 확인됐기 때문에 이걸 어찌되었든 데이터상으로도 뒤집으려면은 그냥 변화가 돼서는 안 되고 혁신적 변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국민의힘 내부 당직자분에서 아까도 지금 방송에 나왔지만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가 그 비대위에 준하는 혁신위를 출범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그게 가장 큰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용산에서 또 이제 차출 러쉬가 있습니다. 공천에. 네. 그러면 거기에 인물들과 그리고 내부에서 원래 계셨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라든지 그런 내부에 있는 인력풀들을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될지는 분명히 공천의 키워드가 있는 건데 그런 공천의 키워드를 어떻게 보면 원외위원장을 모셔가지고 거기다 정권을 부여한다든지 그런 어떤 방법론의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네. 그 변화 자체가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체감할 때 전혀 느껴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 대통령께서 어떤 취지로 말씀하셨을지는 잘 이해가 되지만 네. 차분한 변화는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잠깐 말씀을 드리는 중에 국민의힘 새 김기현 체제 2기 지도부 명단이 지금 나왔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 거론됐었던 사람들과는 좀 달라요. 일단 지명직 최고위원회 김예지 의원, 사무총장의 이만희 의원, 조직부총장의 함경우 원외 인사입니다. 수석 대변인 박정하 의원, 선임 대변인 윤희석 의원, 여의도 연구원장의 김성원 의원이 들어갔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일단 원외 인사들도 상당히 있고요. 네, 원외 인사들도 상당히 있고 윤희석, 함경우 등이 지금 원외 인사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 수도권 인사들도 상당합니다. 뭐 김성원 있고요. 네, 이 윤희석 이 대변인도 사실 이 수도권 인사다라고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수도권 부분에 좀 치중을 했는데 오히려 저희가 지금 얘기가 나왔었던 인사들은 다 빠졌다라는 점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사실 인사가 말이 도는데 이 말 도는 게 맞는 경우도 왕왕 있지만 또 이렇게 안 맞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네, 김성원 의원님 말씀해 보시죠. 네, 지금 대통령께서 저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예, 일단은 이 선거 패배의 원인을 단순한 김태호 후보자 공천 잘못이냐, 아니면 국정 운영에 좀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소리가 있다라는 걸 갖다가 이제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추석 때 시장 돌면서 사과 한 개에 10,000원이라는 얘기 들었을 때, 야, 이번 선거 국민의힘 힘들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거기에 더해서 지금 야당과 소통 안 하고 야당을 탄압하는 그런 이미지가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있기 때문에 지금 야당과 협치, 소통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야 그나마 국민에게 잃어버린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지금 인선을 보니까 네. 생각했던 거 이외에 네. 굉장히 뜻밖의 인선인데요. 사실 이제 성일종 의원도 후보에 올랐었는데 네. 성일종 후보께서는 이제 김건희 여사 이름을 일단 김건희 특별법도 만드시려고 한 분인데 그거에 비춰봐서는 상당히 좀 뭔가 수도권에 좀 인사도 등용하고 뭔가 변화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지금 약간 김성원 의원님도 좀 뜻밖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인사를 보고. 그리고 덧붙여서 윤 대통령이 변화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같이 주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키워드를 바꿔서 얘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쓴소리 하라. 네, 쓴소리 하라. 볼까요? 대통령실 김기현 전쟁에서 밀린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 얘기가 좀 있습니다. 여기 밑줄을 같이 보겠습니다. 김 대표가 전투에서 밀린 건 맞지만 총선이나 지방선거 같은 전쟁에서 밀린 게 아니다. 라면서 진짜 바꿀 게 무엇인지를 심사숙고해 국민의 뜻을 받들지 못하면 미래는 어두울 수 있다. 네, 전투에서 밀렸지만 전쟁에서 밀린 건 아니다. 라는 게 대통령실의 얘기입니다. 김기현 대표를 상당히 좀 옹호하는 그런 입장인 거죠. 다음 기사까지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김기현 대표 교체론 선거은 대통령실 용산만 쳐다보지 말고 쓴소리도 하라. 네. 대통령실에선 여당에 쓴소리도 하라라고 지금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밑줄을 좀 볼까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을 쳐다보지 말고 국민을 쳐다봐 달라는 주문은 오히려 대통령의 뜻이다. 국회가 해야 할 개혁 과제들을 국민들한테 설득하고 국정 운영에 있어서 때로는 대통령이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는 쓴소리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석준 의원님. 네. 근데 이 얘기인즉슨 대통령실은 쓴소리도 하고 해라라는 뜻이었는데 그동안 여당이 잘못 받아들인 겁니까? 예, 상당히 좀 잘못 받아들인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대통령과 2021년 7월 말부터 경선 초기부터 해서 대구 선대본부장으로 대통령과 선거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이야기도 나누고 식사도 하면서 했는데 굉장히 이제 소통이라든지 그 다른 사람의 어떤 이야기를 이제 경청하려는 그런 자세가 돼 있는 분이고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도 제가 대통령실 방문해서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경청을 하시는데 이제 조금 미리 이제 그 선입견이 이제 검찰총장이다 뭐 이런 어떤 선입견이 일반 국민 내지는 좀 의원들한테도 좀 있는 것 같고 특히 또 대통령실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사실 이제 집권 여당은 이제 그 당정 회의를 통해서 사전 좀 조율을 하다 보니까 당정 회의 사전 조율 때는 이견이 많이 좀 도출이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국민들 시각에 봤을 때는 뭐 그런 거는 또 이제 보도가 안 되니까 잘 이제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무 대통령실이 일방통행이 아니냐 이런 어떤 인식이 참 되기가 좀 쉬운데 저는 정책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하되 그러나 또한 그것들이 이제 국민들의 입장에서 좀 이견이 다른 부분도 자연스럽게 이제 좀 도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대통령실에도 원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당이 국민의힘에서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여당에서 대통령실의 어떤 요구 시gn을 좀 잘못 받아들인 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최근 서울 지지율이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걸 좀 같이 보고 얘기를 해보죠. 윤, 여, 서울 지지율 동반 하락, 민주 10%포인트 올랐다. 그래서 36%다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그래프가 있는데 저희 좀 크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서울 지지율, 한국갤럽의 조사입니다. 같이 볼까요? 네. 9월 셋째 주와 10월 둘째 주, 4주를 지금 차이를 두고 같이 좀 비교를 해본 건데 9월 셋째 주 때는 민주당이 26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36%로 기사 제목처럼 10%포인트가 올랐죠. 반면에 국민의힘은 41%였는데 32%로 9%포인트 내려갔습니다. 윤 대통령 39%였는데 33으로 6%포인트 내려갔다라는 겁니다. 김승원 의원님.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고무적일 수 있는 수치입니다. 서울에서 10%포인트가 지지율이 올랐다라는 거. 민주당이 잘한 걸까요? 글쎄 뭐 저희가 딱히 국민에게 뭔가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면도 있지만 현장을 다녀보면 국민들께서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게 처음에는 이제 민생이었고요. 좀 먹고 살기 힘들다. 네.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를 지켜달라. 너무 야당 탄압을 하는 거 아니냐. 그 두 가지 목소리를 예전에는 사실은 말씀 안 하시다가 굉장히 용기 있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이 다행히 지금 계속 2년보다는 뭔가 개혁 입법 이런 쪽으로 하시겠다라고 하니까 좋은 일이긴 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파트너인 야당 우선 이재명 당대표를 만나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국무총리 교체라든가 한동훈 장관 뭐 파면이라도 그 중에 하나라도 좀 수용을 하셔야 대통령실도 뭔가 달라지고 있다라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그런 징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길거리 다니면 체감으로 좀 느껴졌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김광선 변호사님. 그 여론조사 결과 보면요.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가 거의 흡사하다고 봐요. 대통령의 지지도가 저렇게 많이 떨어지고 여당의 지지도가 9% 떨어진 거 아닙니까? 민주당 지지도가 10% 올라갔어요. 이거 엄청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실 위기를 좀 느껴야 한다고 보고요. 아까 쓴소리 얘기 나왔잖아요. 쓴소리면 다 싫어하거든요. 근데 얼마나 쓴소리를 하면 쓴소리 좀 해달라고 이렇게 이 얘기를 할 정도로 당의 역할이 없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걸 당의 문제로만 볼 수 없어요. 일단 용산의 어떤 국정 기조 자체가 이제까지 보면 너무나 이념에 치우쳤거든요. 근데 사실 중도층은 그 이념에 치우친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보수층의 내부는 결집할 수 있지만 그 내부 결집이 결국 한 30% 이쪽 저쪽 되는 거거든요. 내부만 결집해갖고 총선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념에 치우친 국정 기조를 했을 때 당에서 이 얘기를 했어야 하는 거죠.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어야 하는데 사실은 어느 누구도 거기에 브레이크를 걸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여당에서 이 브레이크를 걸지 않은 책임이 있다라고도
지금 뭐 여야 없이 지금 네 분이 다 같이 약간 이런 비슷한 결의 얘기를 지금 해주고 계시는데, 네. 사실 요 부분은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 변화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을 합니다. 일단 김기현 체제 2기가 얼마나 잘 개혁, 쇄신을 하느냐, 그게 진짜 포인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